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막판부터 조금 흔들림이 있었죠. 오늘의 변동성 많이들 감안하셨을 텐데 막상 또 내려가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모두 파란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이 다소 심심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형주들은 조정 흐름 보이고 있고요. 수급까지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계속 손 놓고 관망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로는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들을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볼까요? 네. 자, 화이팅 가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별사탕 올리버님. 장날마다 꼴뚜기가 안 나네요. 꼴뚜기가 뭐죠?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꼴뚜기는 주식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나 봐요. 그렇군요. 갑자기 꼴뚜기 얘기 나와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신 건가 고민했습니다. 자, 우선님 창호지 커플 창호지, 오,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저 어릴 때 친구들이 창호지라고 부를 때 가끔 있었거든요. 오. 그 알죠? 초등학생 저학년 때는 네. 무조건 별명은 이름 따라가는 거. 창호. 정수기. 아이들의 수준이 네. 전국에서 비슷합니다. 창호니까 창호지, 정수지니까 정수기. 네. 역시 초등학생들 진짜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소킹님 모셨고요. 이제 부산남님 모셨고, 네. 또 후리지안님, 별친구님 일찌감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659님은 삼성 SDI 신규 매수 네.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주도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인터배터리 네.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야 이때는 뭐 급등을 하겠지. 이전에 그 CES 때도 로봇주들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하필 장이 이러다 보니까 크게 못 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정훈님께서 앵커님 이뻐요. 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공주병인가 봐요. 소킹님은 창호 앵커님 오늘 블레이저 너무 잘 어울려요. 회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진정한 테토남이래요. 그런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테토남이 되고 싶은 애견남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오늘 2시 이후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2시 맞아요. 이후부터 진짜 긴장 좀 해야 될 텐데요. 만기일 특성상 2시 이후에 더 내려갈지, 아니면 유가 하락과 별도로 국장을 선방할지, 약간 이거 부담되는 한마디인데요. 랭킹쇼에 달려있다리라는 한마디가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2시 이후까지 또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날인데요. 네. 5,500대가 심리적 1차 마지노선이어서 지켜야 한다라고까지 네. 덧붙여 주셨어요. 자, 그리고 메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장 너무 심심해요. 와, 이게 평소 같으면요. 1% 내려가는 것만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네. 요즘에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변동성이 그만큼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날님도 요즘 주식을 보려면 멀미약을 먹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콜드님은 오늘 네. 5월 연휴 항공권 끊으셨다고 우와. 여행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제 또 날이 점점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확 풀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저도 이제 4월이나 5월 달쯤에는 오랜만에 휴가 쓰고 어디 좀 놀러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어요, PD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시게요? 혼자는 못 가고요. 네. 제 여행 메이트들이 있습니다. 오. 제 쌍둥이 동생이랑 친구들 몇 명이 있거든요. 네네. 남자들이랑 또 갈 것 같아요. 그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안 않아요.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PD님 뭐라고요? 예. 그 메이트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 다른 인연이 안 생기는 게 아니냐. 혼자 갔다가 그래요. 둘이 오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같이 놀러 가고 할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더욱더 제 그 파트너를 구하려고 했겠지요. 네. 평생의 파트너를. 자, 그래요. 별빛의 속삭이님, 제가 그 쌍둥이 동생이 있거든요. 네. 신지님, 그래요. 친구들이 없어야 여자친구를 만들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행주님, 창호 네. 삼촌 군대 2번 가면 코스피 폭등이라고 해주신 방산주 오르지 않을까요, 더? 코스피 폭등해도 군대는 안 가고 싶네요. 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출연자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네. 자, 점점 더 빠져드는, 스며드는 남자,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오. 김봉준님의 N캠. N캠. 그리고 위에 별친구님의 LS 에코에너지 정도 눈에 띄고 그리고 있습니다. 문여사님은 YG 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문의 남겨주셨어요. 엔터주 네.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YG엔터는 어젠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여사님, 이거 어떤 종목인가요? 이 매수 가격과 비중만 바로 눈에 YG 띄는데. 엔터테인먼트. 이게 YG 네, 엔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체크해 왔고요. 그리고 네카오 여전히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네. 리아님 남겨주셨고요. 최근에는 그 많은 분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바닥에서 뭐 상한가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막 나오던데 네. 네카오도 빨리 좀 급등하고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네. 종목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사정중님인가요? 칩셋 미디어인데요. 네. 18,700원에 저 깜 놀랄 뻔했습니다. 55%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5.5%입니다. 네, 다음은 효건님이고요. 매수가 18,500원 비슷합니다. 오. 비중도 비슷하시네요. 그러네요.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칩스앤미디어 18,500원 부근에서 두 분 다 매수하셨고요. 비중도 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단기 반등 흐름 보이나 싶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관욱 전문가님? 네, 그 칩스 앤 미디어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중에 그 장비주들이 많이 그 잘 움직이는데 이 칩스 앤 미디어는 상당히 그 못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네요. 거기에 이제 수급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 일봉으로 놓고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요. 지금 지난번에 12월 달에 한번 강력하게 그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한계치까지 터졌잖아요.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팍팍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한번 충격을 받으니까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주봉이 지금 주요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여기가 기준 라인인데, 이 정도 같으면 17,000 초반권 됩니다. 17,000원 초반권 되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나마 다행히 비중이 많지가 않았어요. 다행이거든요. 그래도 직전 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전 저점은 이탈 안 하는 것 같고,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전혀. 여기 이날 장대봉인데도 이날 거래량이 29만 8천 주예요.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냥 힘없이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냥 우두두두 하고 그냥 같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흐름 같으면 당분간은 밑에서 놀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월봉상 흐름을 놓고 보면은, 월봉 흐름 보면은 제가 볼 때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비중은 지금 늘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올 것 같으면 4월 초중순 3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에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 강하게 못 올라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4,5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15,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을 안 깨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추가 매수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5%니까 한 4.5% 정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10% 정도 비중 채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 뭐 이슈가 있으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슈가 없으면은 강하게 못 오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낮은 가격 15,500원 이하 쪽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15,000원, 14,500원에서 15,000원까지 주면 좋은데 안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15,500원 이하에서 조금 한 4.5% 정도 아까 뭐 5% 가지고 계신 분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격대를 낮춰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17,000원 초반권에서 17,000 한 2,300원에서 17,000 한 800원, 900원 정도만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추세권에 들어가니까 그 가격대 돌파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 좀 하시고 15,500원 이하 쪽에서 추가 배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기회를 잘 포착해서요. 추가 매수까지도 해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앞으로는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가시죠. 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많이 떨어져서 걱정된다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조금 더 가지시면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원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만호 전문가님 많이 쉬고 오셨는데도 역시 실력은 살아계세요. 구관이 명관이신 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와, 이 종목도 오랜만이네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조금씩 언급이 되면서 네. 진단 요청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줬거든요. 이쪽도 한 번쯤 갈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경수님, 말티즈님, 네. 기자님도 오셨고요. 냥냥님, 꾀꼬리님. 오늘 되게 귀여운 닉네임이 동물이 많이 많아요.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귀자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정우님. 제가 쌍둥이라고 하니까 동생이 대신 방송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안 될 겁니다. 동생이 살이 좀 쪄가지고 요즘엔 같이 다니면요. 형제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오. 예전에는 무조건 쌍둥이냐고 막 이랬는데 네. 어느 순간 동생이 살이 좀 붙으면서 형제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엔 이 친구가 경계심이 좀 들었는지 다이어트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약간 공약으로 걸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갑자기 비난의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네. 또 병주님 내일은 불금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내일은 네. 빨갛게 지수도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봐요. 천년재기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말티즈님은 삼양바이오팜을 갖고 계시는군요. 카야마님 랭케이쇼에서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러시는 거죠? 그러게요. 지수가 좀 내려가서 그런 아하. 건가요? 조금 그 얘기는 함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아주 닉네임부터 너무 좋습니다. 꽃길님의 종목인데요. 의료 로봇으로 참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죠. 큐렉소입니다. 자, 큐렉소 매수 가격은 22,200원에 비중이 20%. 와, 이거 2자로 다 통일이네요. 네. 올라왔을 때 못 팔았는데 이제 힘들까요? 정리하는 게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타이밍인데요. 보세요.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이 22,550원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매수가가 22,200원. 이거면 최고점에서 매수하신 건데요. 저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높아져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30%가 넘게 밀렸거든요. 이거 이대로 끝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님, 큐렉소입니다. 아주 고점에 이거 매수 단가인데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든요. 큐렉소 한 번 더 기회 있을까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니까 이 종목을 거의 한 2년 반 이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손실 보고. 그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비중이 또 20%나 됩니다. 추가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건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추가 단가를 조금 낮췄으면은 그래도 수익 보고 팔 수 있었을 텐데 와 3년 거의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다 돼가지고 매수가 이상 딱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가 또 그날 그 고점이란 말이죠. 아 머리 아픕니다,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제가 항상 늘상 이야기 드리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그죠? 이날이 1월 21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갭상승의 음봉. 그런데 보통 보니까 여기 이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죠. 다 거의 대부분 갭상승의 음봉이에요. 아 갭상승의 음봉, 갭상승의 음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월 27일도 갭상승의 음봉. 1월 29일도 갭상승의 음봉. 매도 못한 날 2월 2일도 갭상승의 음봉. 2월 3일도 갭상승의 음봉. 그 다음에 2월 5일도 갭상승의 음봉. 아,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이 그 다음날부터 한 며칠만 딱 보더라도 아, 얘가 왜 자꾸 갭상승의 음봉이지? 이 생각만 하셨다라면은 아마 이날 팔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날 고점이 22,200원 올라갔을 때요. 이날 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지금 며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위에서는 자꾸 누군가는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끔 비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래량도 안 터지죠.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이렇게 자꾸 갭상승의 음봉이 떨어진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양봉 거래량도 아니고 음봉 거래량이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음봉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갭상승의 조정, 갭상승의 조정. 그러니까 다 음봉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양봉이었으면 자꾸 버티거든요, 위에서. 그런데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한번 충격을 주니까 쿵 하고 떨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여기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떨어질 자리는 아니에요. 이만큼 떨어질 자리가 아니고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밑으로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지난 3월 4일 날 많이 빠졌는데 그게 빠질 자리가 아닌데 빠진 거거든요. 잠시 그 차트 보시면 코스닥 시장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빠질 자리가 아닌데 빠진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훅 빠진 거.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의미가 없는 자리고 결국에는 그 다음 날 3월 5일 날 저점이 14,520원이거든요. 이 14,520원부터 이제 의미를 가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14,520원부터 그러니까 14,500원 부근 자리가 이 종목의 어떤 기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500원을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잖아요.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건데요. 다시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게 여기서 바로 죽는 흐름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돼서 뭐 직전 고점이 22,000원까지 갈지 어떨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관점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증권사들이 전망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종목별 기온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각각 4개, 3개 나오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소재와 산업재에서는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틸리티 섹터에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2가지 나오면서 흐린 하늘이 예상되지만 상향 리포트까지 한 군데 나왔습니다. IT 섹터는 상향 리포트만 5군데 나오면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리드, 오늘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나증권은 최소한 시총 1조 원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미국의 통신 투자 확대,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요. 솔리드의 현재 시총은 7,400억 원대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농심에 대해서 이번에 흐린 하늘을 예상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대부분 어두운 하늘을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국내 라면 판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4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면서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과 함께 유럽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기대를 캐웠는데요.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역시나 긍정적인 날씨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방한 외국인의 80% 정도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인천과 서울 중심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호텔 확장에 따른 VIP 마케팅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뜨거운 통신 장비주 솔리드에 대해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WC가 지나고 난 뒤에 통신 장비주들의 최근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연상까지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솔리드는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증권사에서는 분석했는데요. 솔리드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이관욱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리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증권사에서 솔리드 아직까지 저평가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띵 합니다. 이 증권사 직원들 또 리포트 써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려고 또 리포트를 열심히 쓰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네요. 자, 여러분, 우리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한계치까지 터졌죠.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죠, 그죠? 자, 많이 흔든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월봉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그죠? 뭐 하고 있어요? 물량 소화시키겠죠. 자, 이게 물량을 소화를 다 시키면은 주가가 이 고점을 뚫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물량 소화를 못 시키면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자, 일봉을 보시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다음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안 터지고 만약에 음봉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조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작은 이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또는 3분의 2 정도 되는 거래량으로 주가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럼 제가 추가 상승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더 간다, 못 간다라고 갖다 붙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게 더 강할 것 같았으면 사실상 3분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더 강한 흐름이면 이게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3분봉이. 근데 3분봉이 오전에 고점 여기서 작은 쌍봉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고점이 또 낮아졌죠.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솔리드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간다 못 간다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거래량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 이게 더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고 이격 다음에 꾸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의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만 터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서 고점을 뚫었을 때 이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더 가는 거죠. 그때는 돈의 힘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리포트가 뭐 저평가됐다고 리포트가 나왔다? 그럼 결국에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개인들한테 이 종목 저평가됐으니까 사세요 해놓고 물량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솔리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들어가셨던 분들도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적절한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잘 버티면은 그때 돼서 다시 저점을 노려볼 수는 있죠. 짧게.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안 터지고 고점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간다 못 간다 갔다 붙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솔리드였습니다. 사실 어제장에 그 통신장비 회사들이 무더기 급등세를 보여줬죠. 네. 상한가가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리드가 더 부각이 됐는데 중요한 건 리포트를 너무 맹신해서 마구 따라가면 안 된다는 점 그렇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MWC가 지나고 약간 네. 한 발 늦게 통신장비주가 그쵸. 터졌잖아요. 인터배터리도 이제 좀 오, 끝이 나야지 그럴 수도 2차전지주에 있겠네요. 매수세가 몰리나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예전 같으면 CES급으로 엄청난 화제가 그렇죠. 돼야 될 텐데 이번에 전혀 크게 화제가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시장이 전쟁 리스크로 계속 맞습니다. 흔들려가지고 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는 핑크색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수제커가 핑크색 옷을 입고 있고 게다가 오늘 손톱도 핑크색으로 했죠. 네, 오늘 제가 또 손톱도 핑크색으로 옷 색깔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벚꽃을 한번 기다려보고 네.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전 시간에 은별앵커도 핑크색 옷. 맞아요. 오늘 전부 핑크더라고요, 세상이. 왜요? 씁쓸해 보입니다. 아니 네. 저는 이렇게 칙칙하게 회색 입고 왔는데 다 핑크색이어가지고 채팅창이 그래서 머리라도 핑크색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핑크 양말이라도 아니면 또 블랙핑크가 있잖아요. 블랙으로 가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블랙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야 무슨 핑크요? 얼굴이 핑크예요? 얼굴이 피디님? 핑크. 얼굴이 노래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종목들 요청도 많이 올라오는 이 와중에 중요한 건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죠? 지금 네.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알테오젠이 플러스로 그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전에 나왔는데 네. 좋은 소식도 또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SK 하이닉스는 다시 2%대 낙폭 네.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또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무려 3분이 이 한 종목을 입을 모아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강한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이죠.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꾀꼬리 13님의 삼성중공업은요. 38,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의 매수 가격이 좀 다릅니다. 상승파동님은 29,095원에 10%. 단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푸른잔디님도 28,000원에 갖고 계시죠. 10%의 비중입니다. 이 세 분의 가격대가 좀 다른데 삼성중공업 아무래도 중요한 건 저기 멀리 보이는 저 가격대 뚫어낼 수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삼성중공업 매수 가격이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요? 28,000원 아닙니까? 38,000원이면 이 말이 안 되는데요. 38,000원이면 이게 지금 10몇 년 됐다는 건데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28,000원이겠죠? 네, 28,000원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선업종이 뭔가 김새가 이상해요.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흐름이 조금 낌새가 이상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부터 조금 냄새가 있죠. 살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예. 뭔가 이래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돈을 가진 세력들이 이게 주가를 갖다가 억지로 끄집어 당긴다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 느낌에는요. 제가 이제 이 외에 이제 조선업종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구트로이카 관련주들 움직였을 때 그게 이제 증권, 금융, 건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까지. 이때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였거든요. 사실상 트로이카라고 하면은 마차를 3마리 끌고 가는 그걸 이제 트로이카라 그러는데 이탈리아에서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경기보다 이제 선행을 해가지고 먼저 치고 가는 종목군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2007년도 이제 2005년도, 2007년도 사이에 이제 그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트로이카 관련주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 지금 이들 종목군들의 그 업종들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이 조선업종이 조금 뒤처지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조선업종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세 회복이 된 거거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럼 여기 앞에서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그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여기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갛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한 두어 달 동안 굉장히 흔들었죠. 굉장히 흔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격 차이도 있지만 흔들었던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거 하나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60일선 이탈한 시점 있죠. 지난 12월 달에 60일선 이탈했던 시점의 저점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기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날 3월 4일 날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탈했다가 그 다음날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기는 이탈하면은 여기는 손절이 자리이거든요. 여기가 손절 자리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선업종은 매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봉의 흐름을 놓고 봐서 주봉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5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요라면 다음 주 또 갑니다. 자, 월봉 보십시오. 월봉이 갑자기 이렇게 봉이 커져버렸죠. 그죠? 결국에는 이 흐름은요. 3월 말까지 땡겨버릴 수도 있다. 3월 말까지 땡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 직전 고점 있죠. 여기 직전 고점 32,000원. 여기 보시면은 여기 32,000원. 그 다음에 32,500원. 이 자리 돌파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아직까지 덜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저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거래량 안 터뜨리고 저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죠. 수급도 보시면요. 자, 외국인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사재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강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이슈들이 나중에 주가가 강하게 터지면은 그때 되면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고요. 삼성중공업 없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 체크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부터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도 수익은 분명히 나온다. 직전 고점 32,000, 32,500원 돌파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선주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요.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미협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슈팅님이 3월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좋네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합니다만 전쟁 때문에 방산과 에너지, 조선, 그리고 석유 비료 테마가 떠올랐고 그렇죠. AI와 함께 통신 인프라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이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별빛의 속삭임님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기술 오늘 파셨다고요. 와, 우리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올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성우전자나 이런 종목처럼. 네. 와, 오늘 제일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이런 타이밍 다른 분들도 같이 다 공유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야옹이날다님은 물려있는 게 전부 조선인데 얼른 바다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분명히 야옹이날다님도 홀로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조선주 흐름 요즘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한 가지 더 있죠.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볼게요. 대명 에너지입니다. 네. 멍밍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255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서 좋은 주식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수급이 들어오다가 계속 윗꼬리만 달고 있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명 에너지는 또 앞으로 다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게 지속성은 없습니다. 지금 대명에너지 지금 차트 흐름만 놓고 봐도 이거는 지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명에너지는. 3분봉 한번 볼게요. 지금 점심시간 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눌리잖아요. 눌리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아래쪽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격 때문에 눌리는 거거든요. 자, 120번만 보세요. 이격 때문에 눌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 흐름이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라면은 어디까지? 오늘 고점 여기까지는 다소 무리예요. 24,000원대까지는 다소 무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동 전쟁이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직전 고점까지는 못 가는 거죠. 흥구석유가 오늘 갭상승의 조정이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흥구석유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거의 상한가를 가야죠. 그런데 못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 이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명에너지 지금 매수가가 2550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짧게 트레이딩 하시고 참 지금 여기서는 크게 밀리는 자리는 없거든요. 여차하면 손절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고려하시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 있죠. 21,350원이네요. 그러니까 21,500원까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21,500원부터 해가지고 21,500원 이 사이가 고비예요. 아마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손실은 안 볼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의 이익은 거의 매수가 내지 조금의 수익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시고 안 되면 스탑 처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 가운데 대명 에너지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에너지 섹터까지 다뤄봤고요. 지금 또 갑자기 상호 앵커님 조강미 남상이라고 정훈님이 칭찬 남겨주셨어요. 쑥스러운데요, 이거. 푸른 잔디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종목들이 막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대명 에너지를 본 김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좀 봤거든요. 네. 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진짜 오늘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 1년 전을 딱 돌이켜 봤더니 2만 원대였더라고요. 와. 오늘 13만 원대. 네. 엄청난 상승이죠. 그렇죠. 네. 오늘 자, OCI 홀딩스도 잘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원전 종목도 올라오고요. 한국전력까지도 언급되는군요. 확실히 그 에너지 관련된 그 종목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국금융지주 문의를 주셨는데요. 시간 속에님의 매수가 24만 8천 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30만 원 고점 찍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새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한국금융지주는 대응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그 기준 라인이 여기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가 19만 7천 원 정도 되네요. 기준 라인은 19만 7천 원 정도 보시고요.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보면은 여기인데 이 자리 같으면은 그러니까 한 18만 7천 원에서 19만 7천 원까지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한국금융지주 지금 매수가가 24만 8천 원이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밑에 여기 저점 보시고요. 여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이 저점이 20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20만 6천 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내려와 주면 고맙고 안 내려와 주면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1만 5천 원 있잖아요. 21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24만 8천 원이시니까 아래쪽으로 21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분할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직전 고점 30만 원 돌파하잖아요. 여기 직전 고점 30만 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길게 가세요. 길게.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높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단가를 더 낮추시면은 30만 원 넘어가시면은 뭐 수익 50%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길게 가세요. 올해 한 해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매물이 없어요. 보시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거든요. 연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3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움직여요. 지금 증권주들 중에 가볍게 움직이는 게 미래에셋증권이 위에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움직입니까? 키움증권도 위에 매물이 없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고 팔고가 아니라 사서 진득하니 올 한 해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증시가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시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더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3,000포인트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예탁금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와야 됩니까? 고객 예탁금이. 아직까지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매년 30조씩 국민성장펀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증권사들 브로커리지 수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민성장펀드도 정부하고 금융사가 손실 책임지고 이걸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맡기면은 돈을 벌게끔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엔 주식을 끌어올리고 매매를 해서 더 시장을 끌고 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판다? 조금 짧게 보고 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매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금융지주 뿐만이 아니라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짧게 얕게 이렇게 볼 만한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18년 19년 만에 신고가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복고풍 이야기하면서 구트로이카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죠. 그게 작년 10월 달부터 이야기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여러분.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는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금융지주 추가 배팅 하시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절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좀 진득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진단을 상세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어느새 시간이 또 전문가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요. 오늘 이관욱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국금융지주 이야기 나오니까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문의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두산밥켓도 굉장히 네. 오랜만에 보네요. 와, 두산밥켓도 진짜 오랜만인데 네. 위에
0901GN님 오. 유비케어. 네. 와, 이 종목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자님이 몇 종목 하셨는지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오늘 4개, 5개 정도 종목을 봐주신 것 같아요. 자, 라메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아까도 또 2차 전지 이분께 여쭤봐야 된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바로 모셔볼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날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는 남자 이종복입니다. 오, 전문가님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저 혹시 때문이죠? 뭘까요? 저 때문이죠. 네, 저 당연히 깜짝 수지 앵커 놀라요. 때문에 그렇지 뭐. 아, 역시 그렇죠. 당연인가요? 그래요. 오브콜스 당연.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수지의 것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종목들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삐졌어요. 아니에요. 제 표정을 딱 보니까 그렇죠? 눈물 약간 보이신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니에요. 네. 전문가님 장난치시는 거예요. 아하. 저는 다 알겠다고요. 네. 자, 그러면요. 눈물을 머금고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박보검님 종버지. 왜요? 종버지래요. 아버지. 종보지. 네. 아, 그래요. 참, 이 아버지라는 말을 참 이게 하기 쉽지가 않은 말인데. 그렇죠. 그만큼 주식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목들이 슬슬 이제 올라오는군요. 오늘도 묶음으로 많이들 봐드릴 테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진단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25-8200번 혹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작진이 바로 종목들 오. 몇 개를 리스트를 쫙 깔아줬는데 네.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벌써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5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묶음 진단입니다. 첫 번째는 ESL림의 종목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22,850원에 10% 비중이죠. 현재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 13,000원입니다. 매수 가격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해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참 굉장한 상승이 나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먼저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은 HPSP고요. 루나님의 매수가 39,500원이셔서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초록별님의 원희홀딩스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35,000원에 10%, 5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다시 31,00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매수가 밑으로 왔거든요. 끝난 걸까요? 알아보죠. 네, 다음은 LK캠이고요. 영란님의 매수가 35,300원,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원님은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13,300원에 10%, 매수가보다 약간 낮아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어부부 반도체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부터 5개를 묶어봤습니다. 이 종목들 한 번에 좀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좋은 종목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요거 한번 보고요. LK캠이라는 주식이 신규 주식이라 명분은 있는 주식이고 우선 퀄리타스, HP, 원익이, LK캠, 어버브 반도체 뭐 종목들이 어떤 건 되게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거시기한 것도 있는데 좀 갈게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좋게 얘기하면은 좀 거시기한 주식인데 명분이 있는 주식이에요. 다만 저분 매수가가 되게 높잖아요. 저분한테는 딱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릴 수 있어요. 22,850원이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추가 매수를 하면 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깨끗이 아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시점은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그죠? 다음 주쯤에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주식이면 대신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 이거 사지 마시고요. 내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도 잠깐만
근데 오늘 쿼드러플 리칭데이라 나는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시청자 공약으로 할 주식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4,000명. 이토마토 페리? 아침에 한 5,000명 오죠. 6,000 찍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5,000원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양보해서 4,500. 여러분들 2월 26일 날 시청자 공약한 주식들 요새 날라다니는 거 알죠?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걸 하고 이 주식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4,500 오는 순간 반도체를 얘기할지 2차 전지를 얘기할지는 내가 선택할게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계시면 17,500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 요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HEP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주식이 2월 26일 시청자 공약이고 전쟁 터지고 미사일 날아가고 3월 6일 날 날아갔잖아요. 혹시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 지금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뷰티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빠르고요. 39,500원이면 여기서 한번 좀 팔았어야지. 47,000원대 그죠? 뭐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꾹 참고 가시고요. 이 주식이 공매도가 엄청 많은 주식이에요. 그럼 왜 내가 공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갖고 가라고 하느냐? 결국은 주식시장의 시황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전쟁, 이 악재를 딛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코스닥으로 얘기하면 신고가 트라이가 나오고도 남음이 넘쳐갖고 대동강물이 넘쳐서 물장사를 할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갈 주식이 뭐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스닥이 결국은 대동강물이 넘쳐서 물장사를 할 정도로 나중에 강력하게 올라갈 건데 그럼 갈라면 뭐가 가겠어요? 반드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2차 전지가 가겠죠. 그러면 이 주식은 손절매가 들어올 겁니다. 공매도 친 애들이.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흐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47,000원에서 50,000원권으로 갈 시는 일부 익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4,500 넘겨보세요. 미스터 진단처럼 이거 내가 보는 마음속의 목표가 55,000원인지 60,000원인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익 홀딩스. 이건 이제 한시세 나왔잖아요. 어설픈 저점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님. 큰 손실은 안 나겠으나 시청자님들 잘 들으세요. 5,000원짜리가 50,000원까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배가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에 몰빵하는 게 낫지. 이 주식 사느니. 대신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35,000원 언저리로 반등 주면 현금 챙겨라. 그럼 원래 이 종목 스타일은 더 사서 35,000원에 파세요라고 하는 게 내 스타일이잖아요. 종목을 진단해 줄 때. 10배 올라간 주식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운이 좋아야 가는 거예요. 운이 좋아. 이거 재수 없으면 25,000원도 깨져요. 이런 주식은 건드리지 말고 지금 살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금 살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삽니까? 매수가 언저리는 갈 수 있다.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현금 확보가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LK캠이에요. 요게 이제 요새 이 종목이가 얘기하는 그 레가시향의 주식과 어느 정도 업종과 섹터가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분이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LK캠을 35,000원, 300원에 사는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주식시장에 상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 사셨습니다. 장세에 따라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4만 원에서 42,000원 정도로 쳐주면 여기서 익절 고민. 아시겠죠? 신규 주식이나 더 이상 좋게 얘기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보 반도체. 우리는 어버버 반도체를 여보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약한 축에 속하는 주식인데
13,300원이면 정수리는 아니어도 옥상에서 샀네요. 참 여러분 나 옥상 좀 청소했지 않습니까? 옥상을 깨끗이 해야지 어떻게 옥상에서 사는겨? 추가 매수입니다.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쯤에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13,000원에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인 13,500원이 단기 저항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반도체 종목에 대한 핵심적인 의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종목 전문가님이 4,500명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빠르게 지금 동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아니 갑자기 창호앵커님 여보가 예. 잊고 싶습니다. 아이, 그거는- 여보부 반도체라도 네, 매수하세요. 그냥 농담인 거죠. 여보 반도체 얘기 나오니까요. 네. 어감이 참 좋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맞아. 그래, 아니에요. 자, 뭐죠? 아니, 어제 네. 자기 전에, 제가 잠을 제대로 좀 설친 게, 그 너튜브에서, 네. 예전에 필연 커플이라고 있었죠. 오, 모 연애 프로그램에 네. 이필모 씨와 그 배우분이시죠. 그리고 서수연 씨. 두 분의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떠가지고 또 정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봐도 너무 설레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두 분 결국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네. 네. 종목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망설임 없이 네, 바로 다음 종목 들어가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가볼게요. 네, 제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마음의 병까지 치료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이고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림동아님의 매수가는 11만 4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님의 종목인데요. 오랜만입니다. 차바이오텍 22,000원에 5% 비중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유비케어고요. 매수가는 8,6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유비케어가 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비대면 보는 때 만큼. 많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쵸.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김순봉님의 이뮨 온시아도 있는데 이 종목은 낯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새내기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잘 가주다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11,250원에 들어오셨고요. 20% 유상증자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도 함께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도 이뮨 온시아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좀 봤어요. 유상증자 1,200억. 여기에 유한양행이 100억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려면 한 500억 해지. 그죠? 이 이뮨 요 주식은요. 이 유상증자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약하지만은 호재성 기사고요. 대신 이 돈을 어디다가 쓸지서부터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뭐 연구개발 하겠죠? 이 회사가 유상증자해갖고 빚 갚는데 30% 이상을 쓰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차입금 상환용이 아니고 투자용인데 30% 이상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증자하고 70% 정도로 그걸 봐줘요. 한 70% 정도를 뭐 신약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쓸 거면 이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7,000원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시청자님, 요 얘기 하는 거고, 유한양행도 요새 기사가 좀 계속 나오는데, 역시 장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뭐 물량 좀 털어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11만 4천 원이면은 못 산 게 아니죠. 근데 이 11만 4천 원이어도 작년 연말 쪽에 샀냐, 아니면 최근에 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청자님. 연말 쪽에 산 사람이면 나는 무조건 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산 사람은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장이 급변동하기 직전에 샀기 때문에 좀 고생하는 거예요. 요건 참고하시고, 당연히 수익 보고 팔 수 있죠. 대신 요것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끔 가다가 얘기해 드리는데,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이렇게 21선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비중 20%밖에 안 되니까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려면 뭐 다음 주 어딘가로 가면 21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더 사버려서 팔아버리면 먹구도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해주는 거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12만 원 언저리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을 우리가 바이오텍 지난번 미스터 진단에서도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줬던 거고, 지금 또 왔잖아요. 저분 어떻게 또 내 유행어 하나 남길까요? 여러분, 차바이오를 22,000원에 산 사람은요, 내가 1시간에 500만 원 드릴게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차바이오텍을 22,000원에 살 수 있는 그 기법을 알려주면 내가 1시간에 500만 원 드릴게. 나는 5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22,000원에는 못 삽니다. 이거 너무 잘못 산 거예요. 추가 매수해야죠. 5%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22,000원은 넘어가요. 전문가님, 22,000원에 사는 방법 알려주면 500만 원 준다고 하더니 더 사라고 하더니 22,000원 넘어간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면 지금 타이밍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그러면은 주가가 파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하락 ABC 조정을 받았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넘어가거든요.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였을 때 사야 되는 걸 여기서 사니까 500만 원 줄 테니까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22,000원대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매수하는 것을 좀 신경을 쓰셔라. 요 얘기 해준 거고. 그렇죠. 이 유비케어가 이종복이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한 주식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헬스케어 움직일 때 참 잘 갔던 주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8,600원. 잘하면 수술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주식 애착이 있는 분이다. 이건 분명히 다른 헬스케어 관련주에 비해서는 주가가 견조하거든요. 아마 삼성 메디슨인가? 뭐 이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지금 관심 종목에도 여기 인피니트가 있긴 있는데, 그죠? 이것도 거래 없어졌다 살아났네요. 잘하면 유비케어 수술할 수도 있겠고, 돈 2차 전지 없으면 2차 전지 사고, 유비케어는 가지고 계시면 4,500원 언저리까지는 4,500원에서 4,700원 언저리까지는 된저리가 아니고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요건 좀만 더 갖고 가보세요. 라고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뮨. 이 주식은 11,000원. 저분 못 산 거 아니네요. 이게 이제 어설픈 저점 매수예요, 시청자님. 16,000원에서 주가가 밀리는 거 61선 언저리 잘 산 거죠. 그런데 유상증자 폭탄 맞으신 거네요. 그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주식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유한양행도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손해날 주식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로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제약주를 선호하신다면 유상증자도 고려할 만한 주식이다. 전문가님, 저 돈도 없고요.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기 저항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 가운데서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도 있고요. 신규 세네 기주까지 있고 정말 쉽지 않은 진단인데 이렇게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하니까요. 제 종목 상담이 전문가님한테 상담받아서 너무 기뻐요. 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피고님은요, 최고의 명의라고 진단을 토마토의 허준.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현재 3,200명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빨간 사과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킹님이 4,000명대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KMW 같은 대표적인 통신 장비, 그리고 WCP와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2시 부근부터 조금씩 네. 코스피 낙폭 줄여내고 있고요. 와, 코스닥도 좀 좋습니다. 네, 상승폭 조금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예. 힘이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또 종목들을 볼 텐데, 이번에 대단한데요? 6개 종목이나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2차 전지로 가보죠. 네. 자,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생생대박님의 아주 대표주지요. LG에너지 솔루션 45만 원입니다. 20% 비중이고요. 현재는 40만 원 밑으로 내려가 있죠.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중장기 목표가 물어보셨고요. 네, 다음은 엔캠이고요. 봉준님의 매수가는 61,500원을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습니다. 건행님의 종목인데요. 42,000원에 10%, 65,000원 올 때 욕심내다가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더 늘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5만 원에 가까우니까요. 수익 중입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알아보죠. 네, 다음 신성 ST고요. 마미찌니님의 매수가 39,630원에 비중 10%입니다. 사고 나서 내리고 이쁘게 이평선 모였는데도 안 가네요 라고 남기셨어요. 네, 그리고 민용민용님의 귀여우신데요. 강원에너지입니다. 14,900원에 10%, 매수가보다 지금 약간 낮은 수준인데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엠플러스고요. 매수가 12,746원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미미청님, 전고체 중소형주 찾다가 매수했습니다. 갓종보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중기도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2차 전지주 무려 6종목 모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상세히 한번 짚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토마토 펠이 내가 손을 1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따가 유창호 앵커하고 수지 앵커 옥상 청소 상태 그런 거 뭐 서로 관심 주고 그래야지 뭐 목요일 날 수지 앵커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말이 조금 누그러지는 거고 창호 앵커 얼굴 보고 싶었다 이런 빈말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서부터 갈게요, 여러분. 네. 너무나 좋죠? 근데 45만 원이면 여기든 올라갈 때 따라갔으면 조금 그 매수 타이밍 잡는 것 좀 신경 좀 쓰세요, 시청자님. 이건 나는 더 사라고 하고 싶고요. 최소 30%는 들어가야죠. 그리고 장기 보유고 중장기 목표가 글쎄 시청자님이 이야기하는 중장기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장기로 보면 볼수록 주가는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시청자님, 장기로 보면 볼수록 LG 에너지는 신고가를 간다. 요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엔캠이라는 주식이 이제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약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거래량 패턴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도안이면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엔캠이 조금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기사, 여기 한 3월 9일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좀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 주식에 관해서 차입 잡히고 하면서, 뭐, 여기 담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등, 요게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가 주가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전쟁이 터지고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줘서 주가가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최대 주주 변경이 이게 이 주식의 호재로 될지 아닐지 요런 거를 이 방송에서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저기 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오프라인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만은 방송상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말. 다만 어떤 주가의 패턴과 이걸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시청자님. 예, 요 얘기 해주고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75,000원에서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는 보여요. 요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4만, 이거? 42,000원에 10%. 욕심을 내다가,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주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42,000원에 샀으면, 하기야 이거 뭐 올 초에는 그냥 껌값이었죠, 여기.
그죠? 허구한 날 좋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오늘 4,000명이 올라나요? 이 정도면 쉽지는 않네요. 확실히 사람들 삼성전자만 관심이 있지 이 천하의 기회의 장을 못 알아보는구만.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다시 6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성 ST 39,000원. 뭐 사서 이거는 이평선이 예쁘게 모여 있는 거는 위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그때 예뻤던 게 부담이 되는 거죠.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가지고 가시면 4만 원대를 훌쩍 넘어갈 수 있다. 대신 기술적으로 요 주식은 조금 더 옆으로 겨야 됩니다. 더 사버려야죠. 그죠? 10% 갖고 39,000원에 사서 지금 35,000원인데 10% 갖고 있으면 돼요? 더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14,900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분이 매수한 가격은 최근 2, 3일 사이에 이날 올라갈 때 혹은 요날 올라갈 때 따라갔을 확률의 51%. 아니면 이 장대연봉으로 죽는 날 냅다 샀을 확률 49%. 내 말이 맞죠? 이날 핵폭탄 떨어지는 날이거나 올라갈 때 산 거 맞죠? 여기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사는 거죠. 궁금해요? 그냥 갖고 가시면 본인이 매수한 가격 위로는 훌쩍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그 습관을 고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M+가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종복이가 가끔 옛날에는 몇 번 봤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 주식도 지금 보면 주가가 급락했다가 아까 강원 에너지하고 비슷하고 신성 AT라고 하는 종목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주식은 종목 선택은 잘했으나 가격이 안 좋은 거예요. 다소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요런 거, 이번에 지금 이거 배터리 이 대의 관련해서 전쟁만 없었으면 기사가 많이 나왔을 텐데, 명분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5,000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지금 당장 매수할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주가가 딱 고점에 붙어 있거나 저항에 붙어 있을 때는 변동성이 심할 때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밀렸을 때, 그러니까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한 12,000원, 아니, M+는 12,000원 언저리 쪽에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한 13,000원 초반에 사야 되는 거죠. 그 13,000원 초반에 샀고 주가가 올라가면 익절하는 자리가 이제 16,000원에서 17,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900원에 산 사람도 수익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매수하는 그 지점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큰 수익을 내고 고생도 덜 하잖아요. 그게 중심이론 패턴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주들 6개를 한 번에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신성 ST 문의 주셨던 네. 마미찌니님 진단 드리니까요. 바로 추가 매수할게요. 네.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복종희님은 이종부 전문가의 멘트를 따라하시는군요. 네. 언저리, 진저리, 된저리, 미저리까지 생각납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님께서 이게 뭐야? 네, 전문가님. 네, 정확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네. 언저리, 진저리가 아니고 네. 언저리, 정수리, 된저리. 리리리. 네, 그 정수리, 된저리, 데인저러스 위험해 보입니다. 정수리 들으면. 네. 자, 그리고 발라리아님. 에코프로 그룹주 해주세요. 역시 2차 전지 얘기 나오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복종희님이 이제 예. 전문가님에게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했다고. 랭킹쇼 그래요. 못할 수도 있다고. 이거 빨리빨리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정수리 얘기 나오니까 바로 수리수리 정수리님 등장하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설미나님, 희망있네 행복님도 오셨네요. 이제 반가운 멤버들 모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잠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을 볼 텐데요. 택 이렇게 끝나는 종목들입니다. 보성 파워텍 사빈님의 종목이 먼저고요. 1490원 10%입니다. 보성 파워텍이 1490원이라고요?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현재는 11,460원입니다. 보성 파워텍 조금 작은 종목인데 먼저 이 종목 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있죠. 다음 종목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르비텍이고요. 예. 노란 국화님의 매수가 7,480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3년째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원전주 보성 파워텍, 오르비텍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뭐 응답하라 1988 택이도 아니고 이 보성파워텍이 좀 매수가가 높아요, 시청자님. 그런데 최근에 원전 쪽 종목들이 되게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따라간 것 같은데요. 조금 높아요, 시청자님.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 생기면 1,500원 언저리도 올 수 있고요. 가봤자 그죠? 13,000원 언저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익절을 하시고 조금 더 굵은 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근데 워낙 이쪽이 세니까. 그다음에 오르비텍이 이제 요게 증거금 100%짜리고 가격이 싸서 내가 안 보는 주식인데 요게 오늘 기사가 되게 좋은 게 하나 나왔거든요. 뭐든지 그냥 세계 최초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좋지 않습니까? 원전이 좋은 상태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니까 주가는 가는 거고요. 3년을 보유하셨다고요? 아니 이거 3년 갖고 있었으면 2,000원도 본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그쵸? 주가가 5,000원대에서 치고 가니까 원래 기술적으로 8,500원에서 10,000원을 저항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이건 10년 동안 이 10,000원대만 가면 빠지고 했던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봤을 때는 10,000원 근처는 갈 것 같아요. 10,000원 근처는.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 9,000원에서 10,000원대로 오는 요 시점에서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뚫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장세의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장세 변동성이 있어서 좀 부담이 가긴 가는데 전문가님 저는 나중에 흔들려도 조금 더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신다면 다소간의 흔들림이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1,000원 신고가 트라이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12,500원도 있어요. 다만 권장을 한다면 증시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시 9,000원에서 10,000원대가 합리적이고요. 욕심을 낸다면 12,500원도 가능성은 있다. 아시겠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상한가 종목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점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원전주까지 다뤄봤고요. 오르비텍 나오니까 또 네. 언어 유희들이 잔뜩 도배를 했습니다. 네. 별빛님, 오르비텍 어제 사서 파셨다고. 그래요? 네. 별빛님 진짜. 와, 초고수세요.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성 파워텍 나왔잖아요. 소킹님, 김보성 파워텍 의리. 박보검이님은 녹차 파워. 보성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네. 녹차밭이 떠오르네요. 그렇구나. 네, 녹차 파워. 와, 그리고 박지연님 추어탕 한 사발하고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제작진은 오르비텍 오르막기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종복 네. 전문가님과 또 많은 종목 봐드려야 되잖아요. 이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좀 더 볼게요. 네. 김은실님의 한국전력 또 보겠고요. 매수 가격이 56,583원, 20%입니다. 최근에 한국전력이 정말 잘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름님의 매수가 91만 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단기로 보고 계시대요. 이 종목 단기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거 한국전력이 이게 나도 조금 의아해한데요. 내가 봤을 때는 저분
이날 폭탄 떨어지는 날 그냥 이게 이제 차트 안 보고 그냥 많이 빠졌다고 산 것 같은데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사도 지금 가격에서 5만 원대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폭탄이 떨어질 때는 하루만 참으면 되거든요. 이게 음봉이 크게 날 때 하루만 기다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이란하고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전쟁이 멈추고 그러면 그 폭파된 건물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력망 구축해야지. 현대건설 가갖고, 그죠? 포크레인 갖고 가갖고 거의 공사해야지. 이런 명분이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 전쟁 터지면서 뭐 가스값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막 이런 복잡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산 거죠. 20% 이상 들어가긴 좀 그렇고.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고요.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6만 원대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고 현대 일렉트릭이군요. 잠깐만요. 뭐 현대 일렉트릭 뭐 볼 거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현대 일렉트릭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별로 안 선호하거든요. 김선호가 아니고 안 선호하는데 매수가는 좋아요.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다소간의 등락 혼조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갔잖아요. 보통 밑에 있는 주식이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등락 혼조가 나오게 돼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한 100만 원 언저리 정도, 100만 원 언저리 정도로 올라갈 시는 그냥 좀 파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100만 원대를 안착하는 과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착을 한 다음에 가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 일렉트릭은 매력적인 주식은 맞으나 조금 위치가 높다. 그죠? 요 얘기 좀 해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로 뭐 흔들릴 수는 있어 보이지만은 역시 100만 원 돌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익절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국전력과 HD 현대 일렉트릭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남은 시간 오후장 전략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이 종목이 얼굴 보고 있다가 이거 방송 끝나면 되돌리기 봐야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견조해요. 이게 세계 증시 분위기와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막 일하고 있는데도 미국장도 200이 빠지고 유가도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버티는 힘이 강한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싶은 주식이 되게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늘 개인들이 2조 원 사는 거 내가 어제 신의 한수에서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냥 내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일 미스터 진단 시청자 공약에서 종목 추천 받으시고 오늘은 그냥 천천히 가시되 증 거시기 하면 이 시간에 초송 추천했거나 추천해갖고 오늘 10%권 올라가거나 14% 정도 올라가는 저 주식들이 내일 이후에 눌리면 그런 거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단연 2차전지, 그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을 좀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는 다음 주부터인데 3월 말 타이밍으로 가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프로야구도 개막되고 이 종목은 텐션도 올라가요. 그걸 생각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을 견디시면 어떻겠느냐?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꼭대기로 갈 만한 주식을 관심 갖는 구간이다. 엄청나게 흑진주, 핵진주가 널려 있는 시장이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잘 노력하셔라. 미스터 진단에 13,000명 오는 게 답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렸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오늘 만기일인데 일단 코스닥은 현재 플러스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아직까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아무쪼록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